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은병수입니다. 박수 또 쳐주시니까 인사 또 하고, 인사 또 한 번 하니까 박수 또 한 번 치시고, 그래서 한 5분 보내고 그러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 관련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전문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최 측에서 저를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를 가만히 그 속내를 보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데 계속 골치 아픈 얘기를 3가지를 더 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디자인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림들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부록으로 껴는 것 같습니다. 부록으로. 그리고 이제 물건 사면 또 사은품 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강의료 내고 오셨는데, 사은품이 좋아야 또 물건도 사는 거고, 잡지는 사실 연말 가계부가 좋아야 팔리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짧게 하고요. 또 원래 부록 강의는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면 그걸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지영 박사께서 시간을 한 10분 정도 오버했기 때문에 저는 10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 의무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말 그대로 요즘은 전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디자이너세요. 그리고 다 생활 속에 디자인이 담겨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체적으로 어렵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를 때부터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모든 일과가 다 디자인하고 관계가 돼 있죠. 옷은 당연히 패션 디자인이고요. 또 아침에 출근할 때 타시는 지하철, 버스, 승용차 전부 디자인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디자인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디자인은 다 있었어요. 요즘 사극에 보면 참 복식이 아름답고 장식품이 아름답죠. 그게 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디자인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자분들께서는 아마 한 70, 80%가 귀걸이를 하고 계실 거고, 남자분들은 한 1% 정도 하고 계실까요, 지금? 귀걸이를?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귀걸이는 삼국시대에 남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삼국시대에 이렇게 보면 남성들의 액세서리가 훨씬 더 품위가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 보면 남자 여자 나와서 서로 다투는 거 있죠. 어디 감히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껴들어 이런 거.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오히려 여성이 이제 더 상위로 그렇게 가는 디자인 시대인데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디자이너시고 디자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뉴 롤 플레이어라고 한 건데 한글로 쓸까 하다가 외국 박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영어로 제목만 영어고 나머지는 이제 한글인데요. 새로운 역할을 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만 이렇게 적어봤고 나머지는 다 디자인 얘기입니다. 디자인을 뭐든지 하나 하려면 물건을 만든든지 이런 공간을 꾸미든지 옷을 만든든지 하려면은 그 회사에 철학이 있어야 되죠. 아까 기업들에 많이 보셨죠? 철학. 그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려면 마케팅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팔 때 과연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쓰고 계시지만은 휴대폰 만드는데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뭔가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고급스럽게 아니면 정말로 튼튼하게 해서 어디다 떨어뜨려도 안 깨질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컨셉. 그 다음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 내용물.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즘 디자인의 흐름에서 그게 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가장 성공한 이유가 그 회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과거에 저도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이제 LG전자 전신인 금성사에서 테레비 디자인 팀에서 제가 좀 근무를 했었는데요. 과거에 그 한 20, 30년 전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전부 기술 속의 내부를 갖다가 겉에 씌우기에 급급했어요. 껍데기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기분 좋아서 이 스위치를 조금 오른쪽으로 한 5mm만 바꾸려도 못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상상을 먼저 합니다. 그럼 기술이 다 따라가요. 가장 그게 왕성한 데가 애플이죠. 애플. 저 칼라 모니터 같은 거 옛날에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많이 컬러풀하게 다 모니터를 그렸어요. 근데 경영자들이 위에서 다 커트한 거죠. 야, 그렇지 않아도 모니터 복잡해 죽겠는데 속에 부품이 복잡한데 구태여 또 보이가 해가지고 너 회사 망해먹을 일이냐. 그런데 애플에서는 그 디자인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생산해서 히트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세계적이다. 이제 여기서 만드는 물건 미국에서 팔고 미국에서 기획한 나이키 신발은 샘플은 부산에서 만들고 부산에서 이제 비싸니까 타일랜드에서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기술과 가격, 소비자만 의식했는데 문화를 의식하죠. 문화를 의식해서 자전거 문화가 있으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공용화해서 아무나 타고 여기서 타고 갔다가 저기다 놓고 저기서 타고 갔다 이렇게 놓고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 이용률이 엄청 떨어지고 그 콧대 높던 런던도 최근에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여러 지방 도시에서 시작하는데 단지 다른 건 우리나라 자전거는 후지고 촌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 파리 거는 왠지 멋있어 보이고 런던 거 최근에 나온 거 더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디자인을 좀 각성해야죠. 뭐 스워치 같은 것도 보세요. 옛날에 시계 정말로 다 라도, 롤렉스 이 고급 시계만 있었죠. 근데 일본이 전자시계 나오니까 한 방에 다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콧대 높던 스위스 저런 거 시계도 아니라 하다가 결국 자기네도 플라스틱 시계를 개발했죠. 그래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런데 그 스워치가 제품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문화 전체를 바꿔버려서 시계가 고가품이 아니죠. 공항에서 왜 선물을 딸들 아들들 선물 하나 7만 원,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문화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디자인계에서 내놓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상품이 김치 냉장고예요. 어느 나라도 못 따라해요. 김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농담이고 정말로 고급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샤넬, 프라다 이거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다 그의 개성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프라다 재질 사실 여기 프라다에서 오신 분 있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않겠지만 싸구려 나이론이에요. 나이론. 엄밀히 말해서. 나이론에 삼각형 마크 하나 붙여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디자이너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디자인과 브랜드 값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휴대폰 뭐 LG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지만 아직도 1등은 못하고 있죠. 1등 어디가 합니까? 노키아가 하고 있죠. 노키아 자기만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경향 중에 가장 활발하는 게 동양과 서양이 스타일이 믹스되는 거예요. 저희 말로는 이스트 미트 웨스트, 웨스트 미트 이스트. 다 이제 동서양이 서로 섞여서 어느 호텔에 가면 되게 입식인데 바닥은 다다미로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식방에 가면 한식 스타일인데 나머지는 다 입식이고 욕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음식 퓨전 난리죠. 서울 시내 뭐 어디 가도. 그 다음에 디자인의 기업들이 또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팔 때 하는 방법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서 물건을 만들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옛날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현대에 만들고. 뭐 이거는 예를 들는데 옛날에 우리 절에 쓰는 목기 바루라는 겁니다. 요즘 이게 리바이벌, 리메이크 돼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리메이크 돼서 히트하는 것처럼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음식점이나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만 많으면 참 할 얘기 많은데 그 사회자님 눈치도 보이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동서양 만난다는 거. 네.
대나무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스타일인데 실제로 쓰는 건 서양의 리셉션 데스크나 회의실에 명함 받아놓는 그릇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나라 디자인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각광받는 게 조각보 보자기입니다. 일본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요. 없어서 못 팝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런데 저 왼쪽 거는 다 서양의 추상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우리나라 작품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예와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손으로 핸드메이드 50%, 대량 생산 50% 하면 값을 2배 이상은 받습니다. 최근에 가전 3사에서도 테레비에 오치를 해서 나전 박아서 지금 팔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아직 양산 기술이 없어서. 근데 성공하면 상당히 히트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재료는 싼 조개 껍질인데 디자인을 가미해서 아주 그 팬시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죠. 모델들이 이제 사진도 찍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많은데 우리가 해당하는 분야가 뭐냐? 수도 없죠. 다예요, 이 주위에. 저도 길거리를 다니거나 하루 생활을 하면 아침에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디자인한 것만 기본적으로 대여섯 가지 이상은 봅니다. 뭐 식당 가면 정수기도 제가 한 거지, 에어컨도 제가 한 거지, 물 사 먹으려면 요새 고급 좀 생수 좋은 거, 저 싼 물은 제가 안 하거든요. 좀 좋은 물 하면 제가 한 거지, 와이프가 쓰는 화장품 보면 제가 한 거지. 실제로 그래, 제 생활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식주를 보면 우리가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식주. 그리고 학락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고 즐기고. 옷 디자인들에 관한 거죠. 뭐 옛날에 제가 예를 듭니다. 옛날 우리 복식에서는 별별은 다 옷이 다 있고 유니폼도 있었습니다. 이게 나무꼭두라고 하는 인형인데, 그런데 우리가 뭐 꼭 이런 기성인들만 볼 게 아니라 이 헤어, 젊은 애들 헤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요즘 한식, 서양식, 일본식, 뭐 동남아식 많죠. 음식도 다 요즘은 디자이너들이 다 같이 합니다. 세팅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맛에 이러한 그릇 같은 것들. 그렇다고 요즘 한국 어느 한식 퓨전에 가면 너무 폼을 잡아서 양은 요만큼 주고 옆에 그냥 산수 하나 치고 국 하나 올려놓고 이런 집이 많아요. 값은 또 되게 비싸고 부가세 별도에다가 서비스 10 별도고. 못 가죠, 그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런 웰빙 마켓도 올가닉도 다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죠. 집. 이거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우리나라 저 담양에 있는 소세원 한국 정자를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느냐?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집을 잘 해석해서 좋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문과 이 서양의 스파 개념을 교합한 것도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샹들리에예요. 샹들리에인데 뭐로 만들었냐면 영국 사람이 어떤 디자이너가 이 친구를 좀 개팍해서 항상 공사장이나 철진한 바닷가,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쓰레기를 3일치 주워가지고 쫙 펴서 색깔을 다시 칠해서 이렇게 샹들리에를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로 뜬 유일한 세계 디자이너예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여기저기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 보면 우리가 배울 만한 전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글, 얼마 전에 한글을 할 때 우리가 대단히 좋은 모티브였죠. 한글이라는 디자인 가지고 지금 서서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라이브러리, 카페 다 전부 저희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이제 이런 글씨, 과학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다는 차원에서 다 디자인이 가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거, 음악. 음악이 디자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 음악도 디자인이다 해서 다 같이 작업을 하는 범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극장에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는 것도 우리가 다 같은 범주죠. 뭐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가야금, 거문고, 산조를 들으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는 나게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왔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아무리 사은품이라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시니어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사회자님이 일어나셨는데 아직 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본론.
저기 보면 밑에 조그맣게 더 클루 포 시니어 비즈니스라는데 지금부터 제가 거꾸로 돌리겠습니다. 이거. 네. 자, 우리가 음악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지금 제가 일반적인 디자인을 논의한 건데 극장에서 음악을 들을 때 어린아이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그나마 애들 4살 이하는 보조의자라도 갖다 주죠. 오페라 극장 같은 데 가면 쿠션을 갖다 줍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 가면 보이지도 않는데 오른쪽 왼쪽에 멀리 자막 하나 뿌옇게 있어요. 완전 불평등한 거죠. 값은 똑같으면서 20만 원씩 받아가면서 X 안 된다는 거죠. 자, 국악 보세요. 제가 가장 잘 아는 국악 프로덕션 사장이 국악이 뭐냐고 물어봐요. 관객들한테. 아무도 답을 못해. 우리나라 뭐 음악 아닙니까? 국민이 모르는 음악이 국악이에요. 네, 국민이. 근데 과거에 국악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갔죠? 천만에 말. 요즘은 젊은이들 20, 30대가 대세예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악을 잘 이해를 오시는 분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가봤더니 없거든. 새로운 시니어를 위한 국악의 장이 마련이 돼야 돼. 시니어를. 자, 이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러리 가면 모든 게 10대, 20대에 맞춰져 있어요. 저만 해도 안 보여요. 저는 사실 노안이 빨리 와갔는데 잘못 와가지고 눈이 더 좋아졌어요. 시력이. 근데 사실 명암 같은 거 보면 잘 안 보이죠. 폼 잡으려고 끝까지 돋보기를 안 쓰고 있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계에. 그런데 도서관 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리모델링 해야, 리폼해야 될 찬스가 있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요. 한글 폰트가 약 1000개 이상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1000개.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인지도가 높은 폰트가 과연 골라봐라. 한번 실험조차도 없어요. 실험, 테스트조차도 없다고. 통계가 없다고. 자, 이건 친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 자, 주거에서 보면 요즘 아파트들 뭐 선전들 많이 하죠. 전부 선전하는 거 보면 모델 나와서 반쯤 벗어가지고 욕조에 앉아서 뭐 우리 집 마이홈 뭐 어쩌고저쩌고 별 뜨고 이러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서 한식으로 잘 아파트를 했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줬다 가봤더니 모델 와서 가봤더니 폰만 잡은 거야. 폰만. 아직 멀었습니다. 시작도 못했습니다. 음식 얘기할까요? 음식도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식품영양학에서 연구를 하지만 효과, 텍스처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니어만을 위한 식당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공평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디자이너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도 차별화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가되 불편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옷 보세요. 자, 옛날에 젊은 사람 한복 안 입었죠. 근데 한복 업계에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개량 한복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사동에 냈습니다. 여기 입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입으면 쪽팔리니까. 민속집 뭐 지배인 같고 사이비 중 같고 그건 개악 한복이죠. 개악. 그거 우리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80살에서 10살까지 입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가 되는 거죠. 자, 비즈니스 쪽은 넘어가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양과 서양을 접목하면 얼마나 찬스가 많은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런던에서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서 온도를 깔고 싶은데 진도가 안 난대요. 석 달째. 그런 거를 우리나라 기술자가 가서 온도를 까는 거를 한번 해주면은 서양에서 아주 난리 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LA에서 기술자 데려가다 온도를 깝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간단한 예만 들을게요. 오리지널리티가 없다. 아까 골드 바이올린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시니어를 위해서 히트하는 상품 단 하나만 내더라도 그 회사는 인지도에서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문화. 이미 시니어 문화는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아직까지 있던 거를 모르고 아무런 롤플레이어, 새로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
이제 여행 안 가십니까? 다 가죠. 다 가요.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시니어가 프라이어티가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다 할 것 없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생활에서 모든 물건과 환경을 창출하되, 만들되, 시니어가 전혀 불편함이 없게만 한다면, 그거는 새로운 찬스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철학과 전략, 내용, 디자인과 이어지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같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가시든 간에, 직종에 가시든 새로운 롤 플레이어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